결국 깜짝이야. 결국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일방적인 관계로는 장기적으로 잠재력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슈퍼 바운스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은 일방적인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인간관계나 업무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짜증에 대해 일방적으로 늘어놓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무관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가족과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 사람들 대부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동시에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는 균형적인 관계를 선호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상호유대를 근간으로 한다. 상호유대는 강력한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마지막 요소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뭔가 아쉬울 때 네트워크 속에서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관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려면 무언가를 요청하기보다 베풀기 위해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비지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크로스는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상호관계는 더 많은 결실을 낳는다. 성공하는 리더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줄지 고민한다. 이 주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꼭 참조해야 할 책이 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는 타인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진리를 확인시켜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성공하면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손해를 본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그를 이길 방법을 찾는다. 반대로 도움 주는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그를 응원하고 지지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물결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주변 사람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관계에서 상호 유대의 특성이 강할수록 행복과 열정, 창조성이 높아진다. 한 실험에서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서로를 친구라고 생각할 때 이를 상호 우정이라 부른다. 반면 한 사람만 상대를 친구로 인정할 경우 이는 완곡한 표현으로 간주된 우정이라고 부른다. 이 실험에서 참여한 과학자들은 상호 우정에서 한 사람이 행복할 때 상대방이 행복할 가능성은 63%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간주된 우정에서는 그 수치가 12%에 불과했다. 이러한 점에서 간주된 우정에는 안타까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호 유대는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한다.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심리적 안정감을 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았고 창조성, 용기, 지능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몬슨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을 상호 위험 감수로 조직이 안전하다는 구성원들 간의 공유된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에드몬슨이 언급했듯이 구성원 간의 관계가 양방향으로 형성될 때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도 집단이 자신을 몰아세우거나 배척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장착된다. 모든 구성원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도록 하는 신뢰와 상호 존중은 조직의 빅 포텐셜을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수준의 협력이다. 빅 포텐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종종 최대한 많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양방향 관계가 지나치게 확장될 때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다. 대부분 자기계발서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관계의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관계의 층이 지나치게 얇게 펴질 위험이 때문이다. 특히 성과가 좋은 사람이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다. 성과가 좋을수록 많은 사람이 그에게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장대인 사장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덤 그랜트는 로버트 크로스 랩벨과 함께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세 사람은 300개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 있는 협력의 3분의 1이 3에서 5%의 구성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유능한 구성원과 함께 협력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 결과는 그리 놀랍지 않다. 물론 많은 사람으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를 통해 협력을 요구하는 구성원의 규모가 25명을 넘어설 때 업무 만족도와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세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뛰어난 협력자를 요구하는 사람이 약 5명을 넘어설 때 개인과 집단의 성과는 떨어지고 또한 자발적 이직의 위험을 높인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몸소 경험한 바 있다. 예전에 나는 강연, 의뢰, 잠재적 협력 관계에 대한 요청,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였다. 그러한 일 모두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과부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같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나는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싶었지만 그러한 욕심이 나의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빅 포텐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잉 협력의 위험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누구와 관계를 맺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좋은 동료로 지내고 있는 나의 옛 제자는 하버드 학생 회장 출신이다. 그는 겸손함과 특유의 유머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관계를 맺는 실수를 저질렀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학생회장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업무가 많아질수록 학업 과제는 뒤로 미뤘고 그렇게 쌓인 과제는 다시 학생의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 결국 그는 내가 우울증에서 벗어났던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즉, 다른 사람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먼저 교수들을 찾아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의 힘든 상황을 이해한 교수들은 과제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사람들은 종종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는 고독과 소외, 에너지 고갈의 위험을 겪지 않고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신이 빛나도록 도와줄 스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유대가 필요하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슈퍼 바운서를 발견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소중한 존재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잠재력을 키우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C.S. 루이스다. 그는 옥스퍼드의 학자들과 심오한 신학적 논쟁을 벌이면서도 소설을 통해 6살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쉽게 드러낸 희귀한 재능의 소유자다. 물론 루이스의 작품 모두를 좋아하지만 특히 글을 쓰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을 꼽고 싶다. 이 소설은 사후에 그레이타운이라는 연옥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이다. 옛날에 그레이타운 주민들은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그러나 마을에서 다툼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은 좀 더 떨어진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너무 시끄럽거나 불만 많은 사람일 때, 혹은 이웃이 자신의 전화를 무시할 때, 그들은 더 멀리 떠났다. 사소한 갈등이나 무례함을 겪은 주민들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천국에 사는 주민들은 불신과 소외, 고독만이 남아있는 그레이타운을 지옥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지옥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한 여성 동료들로부터 내가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는 말을 들었다. 그땐 좀 우쭐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녀는 내게 부정적인 이야기와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성질이 고약한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구 늘어놓기 시작했다. 또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종업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게으른 남자친구, 질투심 많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네, 아이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영 사장님 이어서 마지막까지 네. 읽어주시겠어요? 한 번은 단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한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리고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한 여행사 직원의 태도가 무례하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또 호텔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홀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너무 시끄럽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각각의 사건을 따로 놓고 본다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짜증이 날 법한 일이다. 실제로 그 종업원은 좀 시끄러웠다. 여행사 직원은 아마도 친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실랑이를 벌인 사람이 먼저 양보해줬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모두를 종합하면 사소한 일을 심각하게 만들고 관계나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않는 그녀의 부정적인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실 그녀는 동료와 친구, 연인,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회적 생태계를 서서히 허물어뜨릴 뿐 아니라 자신만의 그레이타운을 구축하고 있었다. 2년 동안 우울증을 겪으면서 나는 소외감이 얼마나 끔찍한 느낌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레이타운 이야기로 꺼낸 것이다. 우울증은 곧 그레이타운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레이타운에서 벗어나기 위한 열쇠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사회적 관계다. 우리 모두는 결함 있고 불완전한 존재다. 주변 사람에게서 실망감과 섭섭함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에게 우울증은 지리적, 심리적, 영적으로 다른 사람과 단절되면서 나타난 증상이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오프라 윈프리조차 우울감과 의미상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주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헬렌 슈크만은 기적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벽을 발견하는 것이다. 물론 때로는 고독의 순간도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공,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얻지 못한다. 빅 포텐셜은 주변의 다른 별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빛날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은 느낀 게 많네요, 그죠? 뒤에서는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예를 들었는데 앞에 같은 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밑바탕을 깔고 뒤에 예시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이병현 사장님 처음 읽어주셨는데 전체적 관점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도 우리가 책을 읽은 적도 있는데 여기는 심리적 안전감이네, 안전감. 내가 집단에서 몰아세우거나 배척당하거나 처벌해도 집단이 자신을 그렇게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장착됐는데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그 모든 구성원이 걱정 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도록 하는 신뢰와 상호 존중, 조직의 빅포텐셜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도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안정감? 그런 게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 그게 가장 와닿았었고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의사항은 과도한 수준의 협력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두터워지지 않고 얇아지기 때문이래요. 이런 거를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얇다는 관계가 이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 다 맺어지면 좋지만 뭔가 끈끈한 그런 게 없이 그냥 얄팍하게만 덮여 있는
그러면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은 부분에서. 그리고 또 잠재력 협력 관계에 대한 요청 뭐 이런 것들도 쭉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내면의 장부,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왜 우울증 그렇게 상대를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는지의 자기의 내면을 좀 찾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좋은 내용이요. 진정으로 대하는 거 진짜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이 앞에 깔 얘기가 보면 이렇게 뭐 저기 한 사람이 행복할 때 상대방이 행복할 가능성이 63%. 그 전에는 우리가 배울 때 이거보다 좀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그죠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네 그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다는 얘기하고 조금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네 다음은 우리 장대인 사장님 뭐 본인 읽은 거 말고 전체적인 걸 이렇게 쭉 관점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관계는 더 많은 결실을 낳고 성공하는 리더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줄지 고민을 한다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호 우정과 간접된 우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표현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여기에 행복할 가능성의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업무 만족 협력을 요구하는 구성원의 규모가 25명을 넘었을 때 업무 만족도와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학교의 반 정원이 25명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 기준으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모든 그렇지. 학교의 그 반 구성원이 이제 옛날 학교들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30명인데 그렇지 않고는 다 신설학교는 25명이 티어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은 학교들도 이제 계속 25명으로 반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고서 좀 소름 끼쳤어요. 이래서 25명으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과잉 협력의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맞아.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부분도 좀 와닿는데요. 우리도 무슨 모임이나 단체에 인원이 많으면 그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일반 모임 같은 경우도 나가면 인원이 10명만 돼도 테이블이 나뉘니까 서로 하는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들을 오래 하기가 힘들고 그거 다 그렇게 지방 방송이라 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테이블들끼리 그렇지.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그런 부분들도 이게 그 안에서 과잉 협력이라는 게 내가 다 구성원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와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그 학교 얘기라니까 요즘 버스도 요즘 25인승 아닌가? 버스 안도? 25인승 버스 어딨어요? 고속버스? 예, 고속버스나 요즘 버스들이 다 25인승으로. 고속버스는 27인승, 그래. 우등고속 27인승. 참 요즘 참 세상이 또 이렇게 또 이 하버드 대학교가 이렇게 뭐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심리학 실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예시로 해가지고 하버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래 학자들이 많으니까. 예. 다음 우리 오인영 선생님
전체 관점 네. 말해 주세요. 거의 비슷한 부분을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과잉협력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항상 표현법에 놀랍습니다. 근데 이 또한 전략적이라는 거가 이 전략적이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사람들이 전략적 그러면은 저건 사람도 가려서 만나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아까 뒤에 그 여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부정적인 패턴. 근데 이거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거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그래서 먹어보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맛있어? 정말 너가 먹는 게 맛있어?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런 협력자를 우리가 이제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 분류라는 단어조차도 되게 부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숄더 플랜 책 읽다가도. 그래서 그 뜻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보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면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저희가 스폰서가 6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6명을 그 활용이라는 단어도 이용이라는 느낌을 약간의 이 시소 타기처럼 부등호가 조금 더 어디로 가느냐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 언어와 비즈니스 해석법을 긍정적으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때 이제 그 또한 어떤 팀이나 비즈니스에서 이런 과잉 협력의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책을 읽는 리더라면 이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슈퍼 바운서라는 뜻이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호일러의 법칙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팀에서 이제 여기서는 슈퍼 바운서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기 유발자도 있겠지만 그 동기 유발자 옆에서는 그걸 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나부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팩터의 법칙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뛰어난 협력자들이 내 조직에 얼마나 배치가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뛰어난 협력자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거.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략적이라는 이 단어 해석을 지극히 나는 비즈니스적인 거에서 내과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예시를 굳이 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패턴이 있는 사람을 전 볼 줄 알거든요. 전 볼 줄 알아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화시키고 개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저도 얻은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욕구가 있다라는 거는 의지가 있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포텐셜에서는 협력자로 발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저는 관점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토리팀이라든가 큰 그룹을 만들었을 때 운영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운영진을 굳이 막 3, 40명 뽑지 않거든요.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 그렇습니다. 포텐셜이 되는 팀원과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먼저 그런 조직원의 구성원이 먼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다 습득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책을 읽으면서 참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결만사를 할 때는 그냥 손님이 그냥 진상을 부리든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그냥 그렇게 그냥 왔다 돈만 계산하고 결제하고 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계약과 관계가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 사람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는데 유스킨을 하면서는 제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파트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된다는 거지. 자꾸만 어떤 경우에는 뭐 좋은 분도 계시지만 좀
그 사회적인 그 관계가 좋지 않은 분도 오셔가지고 이 세계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되게 어렵게 그 끌고 가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을 통해서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분이 그냥 옛날에 사업은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냥 끝나잖아. 그분하고 나 만날 일도 없고 뭐 좋은 관계 되면 그냥 만날 있지만 이거는 한번 만나면 평생을 만나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항상 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저 이게 이 사회의 맹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우리가 서로 상호 서로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렇게 스타 시스템, 뭐 상호 유대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서로 하다 보면 또 내가 네. 좋은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거에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이 책은 진짜 요 단락은 좀 이런 느낌이 오늘 많이 드는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장시간 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좀 늦었네, 그죠? 예, 또 이렇게 사진 찍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있어봤는데 오늘 금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늦게 시작해 수고하셨습니다. 딱 맞췄네. 네. 짜잔. 사진 찍어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오늘도 못 깨달 가시죠? 네. 아유. 자, 힘차게 외치고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3시간 해야 돼요. 조수견 회원님 체중이에요. 맞네. 실수. 아유,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승전 좋은 승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파이팅. 가자,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아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죠. 되십시오. 오늘도 승전보 화이팅 많이 하십시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유리하게 그렇죠.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